제가 요즘 브런치를 하고 있거든요. 브런치를 어떻게 보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거예요. 노출이 잘 안 되나 봐요. 뭐 재미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주제가 뭔데? 제가 시랑 수필을 쓰거든요. 소설 같은 것도 쓰고. 근데 아무래도 브런치는 이제 직업이라던가 전문성 갖춘 걸 아니면 뭐 책이나 영화 리뷰 이런 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사람들을 제 브런치로 끌어모으려면 나도 영화 리뷰 같은 걸 써야 하나, 기자에 대한 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굴복을 한다 이러면. 아 근데 영어 기자님이 그거를 계속 지속해서 브런치를 운영하기 위한 동력은 구독자예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구독자 지금 0명이거든요. 네. 한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한 그럼 명도 그걸 없어요. 계속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도 하고, 하지만 남들이 듣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뭔가 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꾸준히 영어 기자님이 하시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특성과 좀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을 여러 가지 택할 수 있고, 말했듯이 구독자가 영어 기자님의 그 글쓰의 지속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작가 소개란에 구독자 0명이 컨셉입니다. 구독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쓰려고. 노이즈인데? 그러면 오히려 구독할 것 같은 그런. 괜찮다. 그래서 노이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일단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영화 리뷰를 한 편 거하게 쓰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왕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겨울왕국. 근데 제 생각엔 브런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읽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실용적인 글을 원하는 사람들이 글을 찾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에 순수 문학을 막 쓰시면 당연히 네, 시장을 잘못 찾으신 거예요. 네, 엉뚱한 데 가셔서. 네. 제가 근데 항상 이 시장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글을 전에도 어디다가 써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심지어 이름이 문학 게시판이었어요. 문학 게시판. 그래서 제가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게 무슨 좀 오글거리는데 이러는 게 좀 반응이 좋고, 제가 진짜 와 이거 좀 잘 썼다 이러는 거는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물론 제 실력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적절한 제가 원하는 시장을 잘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시장을 만드세요. 제가 하나 만들까? 네, 그렇지. 그 겨울왕국 하나 쓰고 시장을 만들어 가면 여기서 하나 영어 기자님이 뜨죠? 그러면은 그곳은 소설과 시의 시장이 돼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큰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플랫폼이 브런치에 들어가시게 된 거고. 맞아요, 엄청 잘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가장 핫한 지금 글 쓰는 사람들 다 이제 블로그에서 다 글로 들어갔잖아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150만 명인가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드세요. 우선 시장을 만들면 전략이 어쨌든 한 번쯤 터져야 되니까 겨울왕국은 나쁘지 않은 겨울왕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겨울왕국 보고 시로 감상만 그래야겠다. 제가 글을 못 쓰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일단 너무 짧아요. 봤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나서 싸게 안 텄다고 왜 관심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브런치 얘기를 주제가 이건 나중에 얘기할까요? 제 개인적인 고민이니까. 약간 일하면서 이런 가치 갈등을 했던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공연을 우리 회사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연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호의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걸 호의적으로 쓰면은 기사 가치가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걸 읽은 독자들은 아니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까지 포장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저희 매체에 대한 전문성,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는 판단이 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표님이랑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판을 할 것인가. 근데 또 회사 차원에서 그거를 너무 비판을 해서 너무 깎아내려버리면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충돌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일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판은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지는 않고 부분 비판만 아주 그냥 적절하게 해서 넘어갔던 기억이, 그럼으로써 서로의 죄책감을 덜 가지는 방향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는 아들러식 대화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못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이렇게 막. 네. 초보 기자들이 이제 공연 보고 리뷰 써오라고 하면 가장 실수하는 게 비판이나 비난을 해갖고 오는 경우 글을 봤을 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여서 별로였고 뭐가 별로였고 뭐가 별로였다 이렇게. 근데 그게 기사 가치가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뭔가 이렇게 대안 이런 걸 제시해준 게 더 훨씬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저도 궁금한 게 좀 그냥 아까부터 계속 그냥 궁금했는데 그 여기 니쿠르니가 이거 한 말 이거 읽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뭐 충성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기자는 뭐 충성해야 된다 시민한테. 뭐 이게 대형 언론사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게 그냥 인터넷 그런 신문사들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지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이게 제가 뭐 그냥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인트라넷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거기 좀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창작 게시판이라고 그 브런치 마냥 그렇게 쓰는 게 있어요. 거기는 원래 그런 창작글 올리는데 저도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낮았어요. 근데 한번 약간 야한 그런 주제로 한번 썼었는데 조회수 터진 거예요. 조회수가 진짜 터진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정말 다른 소대 모르는 선임도 야 이거 제가 쓴 거래 막 이렇게 관심이 가니까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일반 인터넷 기사들도 그냥 평범하게 쓰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배우 벗었다 뭐 하면 조회수 막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광고도 너무 붙을 테고 그걸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한 거랑. 근데 거기서 뭐 대형 언론사는 뭐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런 약간 작거나 그냥 인터넷 보통 신문사들은 거기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는 대형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게 소형 언론사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도 많이 껴있을 거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소형 언론사에서는 일단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가치를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성원들끼리만 합의된 그 하나의 가치만 지나가고 가져가면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 가치에 어떻게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선정적인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광고주를 위해서 클릭수를 높일 거냐 아니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읽고 싶은 기사를 만들 거냐 시민들에게 가치를 공감받아서 돈을 벌고 싶니? 아니면 너는 그냥 광고주에게 아부를 해서 거기서 그냥 돈을 벌고 싶니? 거기서 저널리즘이 있고 없고 이건 아예 저널리즘이 없는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가치관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기자를 하고 싶다면 그거는 사실 클릭수를 위한 그런 선정적인 기사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선정적인 기사는 소비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그저 아무런 분석도 뭣도 하지 않겠고 난 클릭수를 위해서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써야 되는 게 기자잖아요. 그러면 클릭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필요한 것을 썼는데 이해되세요? 사람이 심리라는 게 네, 그래서 한번 야한 걸 써서 조회수가 터지면은 다음에 쓸 때도 내가 원래 쓰던 거 쓰고 싶지 않고 괜히 좀 더 자극적인 거 쓰고 싶고 조회수 더 받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원래 약간 심리라는 게 약간 사업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업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 가까우지 근시안적인 사업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난 돈 넣고 돈 먹고 이 시장 뜨겠어. 난 시장을 잠깐 망쳐놓고 뜨겠어. 나는 지금 돈을 벌었어. 끝났어.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치 끝. 그리고 그 넥스트 또 새로운 아이템에서 치고 빠지고 약간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사업을 이건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걸 할 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걸 투기라고 하거든요.
투기는 투기가 되는 순간 이제 잡혀가요. 투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가 명확하다고 하긴 없어서 다 그렇게 살겠지만 그 돈이 갇힌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에 회의감이 좀 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다가 점점점 성정적인 나의 그룹록을 봤을 때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글 많이 올려서 조회수 막 터지고 막 계속 그랬어도 나중에 허무했을 거예요. 네. 그전에 저녁을 다 부질없다. 경장이 와가지고 야 너 그 다음 얘기 언제 나오냐 막 물어보고 하니까 관심이 많으면 좋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좋아요. 관심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성을 굳이 자꾸 떼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돈 벌고 싶었고 너무 가난하면은 그러는 건 약간 사람의 본능 같은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저널리즘도 나오지. 어떻게 나는 고고한 투사처럼 저널리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균형이 필요한 것 균형. 같아요. 이게 중용의 영역인 것 같아요. 중용이 딱 중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게 중용일 때도 있어요. 그 반대일 때도 있고 그 상황에서 절충을 찾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는 거. 관심 너무 좋죠. 관심도 중요하고 근데 또 내가 쓰는 글에 대한 의미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잖아요. 큰일 나요. 비만되거나 아니면 몸에 나쁜 것만 계속 먹으려고 하거든요. 애들은 야채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안 먹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잘 알려줘가면서 계속 뭐 좋은 식습관이 들게 돕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같이 잘 절충해 가는 것 같아요.